김민재 분데스리가 개막전 센터백 최고 평점, 독일 평가 해외 반응 총정리. 김민재 미친 빌드업 케인 한 골 1도움 미넨 개막전 4에서 0대 승. 바이에른 뮌헨은 19일 오전 3시 30분, 한국 시간, 독일 브레멘에 위치한 베저 스타디온에서 열린 2023에서 24시즌 분데스리가 1라운드 개막전에서 베르데 브레멘을 상대로 4에서 0 완승을 거뒀다. 이로써 뮌헨은 독일 슈퍼컵에서 라이프치히에 당한 0에서 3대패를 만회했다. 김민재는 선발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 슈퍼컵에선 벤치에서 시작한 김민재는 다얏 우파메카노와 센터백 라인을 구축했다. 김민재, 우파메카노 외 해리 케인, 킹슬리 코망, 자말 무시알라, 르로이 사네, 레온 고레츠카, 조슈아 키미히, 알폰소 데이비스, 누사이르 마즈라위, 스벤 울라이가 선발 명단에 위치했다. 김민재는 후반 23분까지 뛰었다. 뮌헨은 전반 4분 케인 패스를 받은 사네가 선제골을 넣으며 앞서갔다. 이후 브레멘의 공격이 이어졌지만 김민재가 안정적으로 막아내면서 1에서 0을 지켰다. 뮌헨은 빠른 역습으로 득점을 노렸는데 케인, 마즈라위 등의 슈팅이 번번이 빗나가면서 아쉬움을 삼켰다. 제 몫을 다한 김민재는 후반 23분까지 소화하고 마타이스 더 리으트와 교체됐다. 기록으로 봐도 김민재는 훌륭했다. 특히 빌드업 능력이 좋았다. 터치 횟수는 75회였고 패스 성공률은 94%였다. 패스 시도는 92회였고 성공은 68회였다. 롱볼 성공률은 100%였다. 4회 시도, 4회 성공이다. 유효 슈팅도 있었고 키패스 2회도 기록했다. 축구 통계 매체 소파스코어는 김민재에게 평점 7.2점을 줬다. 무난한 평점이었다. 김민재가 교체 아웃된 후 뮌헨은 케인 골로 2에서 0을 만들었다. 콜라드 라이머, 토마스 뮬러, 에릭 추포 모팅, 마티스 테리 연속 교체 투입됐다. 후반 45분 사네골로 차이가 벌어졌고 종료 직전 테레 쐐기골까지 더해 뮌헨은 4에서 0 완승에 성공했다. 경기 후 김민재가 분데스리가 데뷔 전 소감을 전했다. 분데스리가 첫 경기에서 승리를 지킬 수 있어 기뻤다. 향후 더 좋은 활약을 보여주기 위해 더 열심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팬들에게 새벽 시간에 한국에서 저를 응원해주신 분들께도 감사합니다.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많이 응원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했다. 뮌헨은 박수 이모티콘을 통해 답글을 남겼다. 나폴리에서 함께했던 흡이차 크바라츠엘리아는 넌 나의 최고 형제야 고 했고 나폴리 시절 김민재 응원 구호였던 킴킴킴을 덧붙였다. 이외 각국 팬들의 응원 댓글이 줄을 이었다. 이런 승리 목말랐나? 케인, 분데스 데뷔 전 한 골 1AS, 만점 활약 오른쪽 화살표, 이보다 완벽한 출발은 없다. 성공적인 분데스리가 데뷔전을 가진 해리 케인이 경기가 끝난 후 자신의 활약상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바이에른 뮌헨은 19일 한국 시간 독일 브레멘에 위치한 베저 슈타디온에서 열린 베르더 브레멘과의 2023-24 시즌 분데스리가 개막전서 멀티골을 기록한 르로이 사네, 한 골 1도움을 기록한 케인, 한 골을 넣은 마티스 텔의 활약을 앞세워 4에서 0 완승을 거뒀다. 지난 시즌을 포함해 11년 연속 분데스리가 정상에 오른 뮌헨은 개막전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분데스리가 12연패를 위한 시동을 걸었다. 지난 13일에 열렸던 RB 라이프치히와의 2023 DFL 독일 축구리그 슈퍼컵 단판 승부에서 0에서 3으로 완패했던 뮌헨은 지난번 경기 때와 완전히 다른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승점 3점을 챙겨갔다. 뮌헨을 이끄는 토마스 투엘 감독은 중요한 개막전에서 신입생인 김민재와 케인 모두 선발 라인업에 포함시켰다. 김민재는 68분, 케인은 84분을 소화하면서 두 선수 모두 성공적인 데뷔전을 가졌다. 특히 뮌헨 팬들이 큰 기대를 걸고 있는 케인은 이날 자신이 왜 월드클래스 공격수로 평가받는지를 보여줬다.
먼전 케인은 전반 3분 만에 르로이 자네의 선제골을 도우면서 위넨 입단 후 첫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다. 김민재가 수비 진영에서 걷어낸 것을 시작으로 위넨의 역습이 펼쳐졌다. 이후 자네는 케인과 원투 패스를 주고받으며 기회를 만들었고 오른발로 침착하게 골문 구석으로 밀어넣어 득점에 성공하면서 전반 이른 시간에 선제골을 터뜨렸다. 분데스리가 데뷔전에서 공격 포인트를 올린 케인은 도움 한 개에 만족하지 않았다. 후반 29분 알폰소 데이비스 패스를 받은 케인은 골키퍼와의 1대1 상황에서 침착하게 마무리해 추가골을 터뜨리며 스코어를 2에서 0으로 만들었다. 그는 골문 앞을 관통한 뒤 특유의 정권 세리머니를 펼치며 위넨 팬들을 열광하게 했다. 위넨 입단 후 처음으로 치르는 분데스리가 경기에서 한 골 1도움이라는 만점짜리 활약을 펼친 케인은 후반 39분 마티스텔과 교체되면서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데뷔전을 가졌다. 케인이 빠진 뒤에도 위넨은 자네의 멀티골과 테레 쐐기골이 터지면서 4에서 0 압승을 거뒀다. 경기가 끝난 후 투엘 감독은 케인의 활약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독일 키커에 따르면 투엘은 후반전에 우리는 약간 엉성했다. 2번이나 공을 잃어버렸다. 10분 정도를 힘겹게 버텼다. 라며 후반 초반 상대 공세에 밀렸다고 되돌아봤다. 이어 케인의 활약에 박수를 보냈다. 투엘은 좋다는 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정말 훌륭한 활약이었다. 라면서 케인의 골은 클래식 그 자체였다. 그 골로 승부를 결정지었다. 경기 시작하자마자 도움을 기록하더니 스스로 득점까지 만들어냈다. 이대로만 계속해 줬으면 한다. 라고 기뻐했다. 4에서 0이라는 결과에도 만족스럽다고 밝혔다. 투엘은 무실점 경기를 하고 주도권을 잡은 건 오랜만인 것 같다. 모두에게 좋은 결과, 라며 요주아 키미히와 레온 고레츠카가 서로를 잘 도우면서 큰 역할을 해줬다. 라고 밝혔다. 케인 역시 자신의 데뷔전 활약상에 크게 만족했다. 경기를 마친 직후 케인은 자신의 SNS를 통해 오늘 시즌의 놀라운 시작이다. 라며 4에서 0 승리, 골, 도움, 이보다 완벽한 출발을 요구할 수 없다. 라며 데뷔전 소감을 말했다. 이어 모든 팬들에게 감사드린다. 분위기는 놀라웠다. 라며 열띤 응원을 보내준 팬들에게도 감사 메시지를 전했다. 또 모든 선수들, 스태프, 사람들과 알게 되고 친해지면서 믿을 수 없는 한 주였다. 라며 모두가 정말 큰 도움이 됐기에 이렇게 시작할 수 있어 기쁘고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가 더 흥미진진해질 거다. 계속해보자. 라며 앞으로도 꾸준히 좋은 활약을 펼칠 것을 팬들에게 약속했다. 케인은 올여름 토트넘 호스퍼를 떠나 위넨에 입단했다. 유소년 시절을 포함해 2004년부터 토트넘에서 뛰기 시작한 케인은 1군 통산 435경기에 나와 280골 64도움을 기록하며 구단 역사상 가장 많은 골을 터뜨렸다. 자타공인 토트넘 레전드인 케인은 우승 도전을 위해 19년간 함께한 클럽과 이별을 하기로 결정했다. 계약 기간이 1년 남았지만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서 팀을 떠나겠다는 뜻을 넌지시 내비쳤다. 많은 팀들이 달려들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레알 마드리드, 파리 생제르맹 등이 후보로 떠올랐다. 실제로 맨유와 레알은 케인 영입 가능성에 대해 문의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토트넘이 원했던 최소 1억 파운드에 달하는 이적료를 맞춰주지 못하고 발을 뺐다. 가장 유력한 후보로 떠오른 게 바로 위넨이었다. 위넨은 케인 영입을 위해 전력을 다했다. 변덕스러운 다니엘 레비 토트넘 회장과의 협상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7천만 유로, 약 990억 원 수준의 첫 번째 제안이 거절당하자 8천만 파운드, 약 1360억 원로 상향 조정해 2차 제안을 건넸다. 이마저도 토트넘에게 거절당하자 CEO까지 직접 나서서 케인 영입을 주도했다. 투엘 감독도 영국 런던으로 날아가 케인과 직접 이야기를 나눴던 것으로 알려졌다. 케인은 투엘과의 대화를 통해 위넨 이적을 확실히 마음 붙였고 위넨의 1억 파운드, 약 1707억 원에 근접한 3차 제안을 토트넘이 받아들이면서 이적이 이뤄졌다. 케인은 입단하자마자 지난 13일 슈퍼컵에 교체로 투입됐지만
이제 막 새로운 팀에 합류했기에 팀의 0에서 3참패를 막는 건 불가능했다. 만약 뮌헨이 우승을 차지했으면 K는 생애 첫 메이저 대회 트로피를 손에 쥘 수 있었기에 팬들은 큰 아쉬움을 드러냈다. 다행히 K는 슈퍼컵에 대한 기억을 지우고 브레멘전 때 환상적인 데뷔전을 가지면서 분데스리가 우승을 위한 시동을 걸었다. 좋은 출발을 끄는 K는 앞으로도 꾸준한 활약을 이어가며 프리미어리그에 이어 분데스리가에서도 최고의 공격수로 등극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3. 리뷰. 정우영. 이적하자마자 공격형 미드필더로 풀타임. 슈투트가르트 개막전 대승으로 선두 등극. 19일 한국 시간 독일 슈투트가르트의 MHP 아레나에서 2023-2024 독일 분데스리가 1라운드를 가진 슈투트가르트가 보움의 5에서 0으로 대승을 거두며 선두에 올랐다. 전날 4에서 0으로 이겼던 바이에른 뮌헨을 2위로 밀어냈다. 아직 1라운드가 진행 중이지만 점수차를 볼 때 모든 팀이 경기를 치른 뒤에도 1위를 지킬 가능성이 충분하다. 분데스리가에서 전력이 하위권에 속하는 두 팀의 대결이었다. 지난 시즌에는 보움이 14위로 잔류했고 슈투트가르트는 16위를 기록하며 승강 플레이오프 끝에 잔류 막차를 탄 바 있다. 프라이부르크를 떠나 슈투트가르트로 이적한 정우영은 에이스의 상징인 10번을 받으며 기대를 받아왔는데 이날 공격형 미드필더로 풀타임을 소화하며 기분 좋은 스타트를 끊었다. 슈투트가르트는 공격수 세로 기라시 뒤에 크리스 피리, 정우영, 실라스 카톰파 은분파를 배치했다. 수비형 미드필더는 아타칸 카라추어, 엔조 미오 조합이었다. 포백은 이토 히로키, 다낙셀 자가도, 발데마르 안톤, 파스칼 슈텐체리였고 골키퍼는 알렉산더 니벨이었다. 보움은 원톱 필리프 호프만을 공격형 미드필더 크리스토퍼 안트위아제이, 아사노 다쿠마가 바쳤다. 미드필더 케빈 슈테거, 앙토니 로시아의 좌우에 윙백 막시밀리안 비테, 펠릭스 파슬라크가 배치됐다. 3백은 베르나르도, 이반 오르데츠, 에르안 마쇼비치였고 골키퍼는 마누엘 리만이었다. 보움 공격수 호프만이 몸싸움으로 자가두를 튕겨내고 먼저 결정적인 기회를 잡았지만 득점은 되지 않았다. 그 밖에는 두 팀 모두 공격이 시원하지 않은 상태로 경기 초반이 흘러갔다. 전반 18분 세루 기라시가 선제골을 터뜨렸다. 이토가 역습 상황에서 수비 사이로 적절한 패스를 찔러 넣었고 기라시는 수비수가 붙기 전에 재빨리 슛을 날려 마무리했다. 전반 33분 코너킥 수비 직후 정우영이 속공을 주도했다. 머리로 공을 따낸 뒤 동료의 리턴 패스를 받아 수비 배우로 질주했는데 리만 골키퍼가 튀어나와 공을 걷어냈다. 전반 37분 정우영이 공격의 지휘부터 마무리까지 맹활약했으나 마무리를 하지 못했다. 정우영의 패스에서 시작된 컵백 공격이 굴절을 거쳐 정우영에게 전달됐다. 정우영이 골대 바로 앞에서 수비 한 명을 제치며 슛했는데 허겁지겁 달려온 두 번째 수비수의 블록기행 막혔다. 정우영이 얻어낸 코너킥은 팀의 추가골로 이어졌다. 전반 38분 코너킥을 받은 자가두가 압도적인 제공권으로 헤딩골을 터뜨렸다. 전반 추가 시간 정우영이 문전으로 파고들며 패스를 받아 결정적인 슛을 날렸는데 구석으로 가는 아웃프런트 슛을 흠잡을 데가 없었지만 선방에 막혔다. 보움은 후반전 시작과 동시에 호프만을 빼고 지몬 촐러로 공격수를 바꿨다. 그리고 더 적극적인 압박과 공격적인 의욕을 보였지만 슛까지 가는 경우보다 슈투트가르트의 배후 공간을 내주는 경우가 더 잦았다. 결국 슈투트가르트가 점수차를 벌렸다. 후반 15분 피리이가 왼쪽에서 올려준 얼리 크로스를 실라스가 원터치 오른발 슛으로 마무리했다. 보움 수비진은 문전에 있던 정우영과 기라시를 견제하느라 멀리서 달려온 실라스를 놓쳤다. 추격이 급해진 보움은 후반 20분 안트위아제이를 빼고 모리츠 브로신스키를 넣으며 전방에 힘을 실었다. 하지만 그럴수록 슈투트가르트의 공격만 수월해졌다. 후반 23분 정우영이 오른쪽 측면에서 공을 지킨 뒤 내줬고 슈텐체리 돌파 후 올린 공을 실라스가 노마크 상태에서 가볍게 마무리했다.